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분할 매수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, 그 다음에 2021년도 주가가 막 이렇게 오를 때 들어오셔가지고, 와, 이거 진짜 주식 뭔가 너무 쉽다 했는데 하락장이 다가오면서 이거 내 본전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아니면 주식을 굉장히 좀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자, 여기서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그 가장 큰 내용이 분할 매수입니다. 다들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. 자, 내가 옛날에 분할 매수만 잘했어도, 그리고 내가 몰빵만 하지 않았어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자,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상승장 때 올라오셔가지고 하락장일 때 와,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, 하지만 내 모든 마인드나 아니면 내 모든 거래 방식은 이미 주식에 맞춰져 있는데, 이런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이나마 이런 위험을 좀 감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길게 갈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주식은 기본적으로 뭐 짧고 굵게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주식은 반대로 가늘고 길게 가는 게 굉장히 큰 이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주식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가 주식을 잃었던 상황들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, 자만해가지고 몰빵했을 때, 그 다음에 그냥 별 느낌 없이 내가 와, 이거 될 것 같다 해서 들어갔을 때 엄청난 패착을 지금 경험을 해봤는데,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방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분할 매수, 분할 매도, 뭐 분할 매수해라, 분할 매수해라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, 그럼 내가 어디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해야 된다, 진짜 말 그대로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1번,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일단 내 종목을 믿어야 돼요. 그럼 내 종목을 믿기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한 공부가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제가 올린 스윙 영상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, 어떤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 종목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주가가 있는 위치에 대한 확실한 이제 상세 설명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주식을 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게 뭐 이 종목 가겠지 라는 되게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매수를 하고 이제 갈 거야, 뭐 가겠지,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도박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옛날에 뭐 타짜를 뭐 영화를 보던지 아니면 뭐 요즘 유행하는 뭐 카드 게임, 뭐 홀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 이러면 내가 이기겠지 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배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도박을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, 진짜 뭐 타짜 같은 사람들은 보면 모든 걸 계산하지 않습니까? 적어도 주식에서 돈을 넣으려고 하면 그 종목에 대한 그만큼 계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A, B, C급 눌림목이고, 그래서 A급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B급, C급까지 열어놓고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하는 방법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, 이런 걸 오늘은 다 떠나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뭐 공포에 살아, 그죠? 근데 이 공포에 살아라는 말의 원리를 좀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, 내가 매수는 언젠간 먼저 했겠죠. 그렇기 때문에 공포라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랬을 때 그 공포가 제대로 된 눌림목이냐, 그죠?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자 공포에 산다,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, 내가 원했던 타점과 그 다음에 눌림목의 방식, 뭐 단타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,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눌림목 형태가 나왔다.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1파, 2파, 3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런 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고, 1파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2파로 가는 요런 타점이 이제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올라타가지고 요쯤에 매수를 했어요.
근데 떨어진다 이랬을 때 우와 나는 손절, 아 정말 나는 안 된다, 이게 아니라 여기 내가 원하는 눌림 타점까지 떨어졌네,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된다고 하면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떨어졌네, 매수를 해야지,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? 내가 만약에 1000만원에 매수할 돈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종목 하나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세 종목에 나는 나눠서 넣겠다. 그러면 한 종목당 뭐 한 300만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. 한 400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랬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 좀 크게 본다 그러면 자 1파하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2파 이렇게 올라가기 전 상황에서 자 요런 상태에서 매수를 했을 때 나는 한 30% 정도만 매수를 하겠다. 그리고 떨어지면 더 매수를 하는 거고, 이게 운이 좋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죠. 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툭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도 있겠죠. 그럼 여기서 횡보하다가 가는 경우인데, 이렇게 되면 나는 30%에 대한 수익을 챙기겠다, 내가 넣은 돈에. 근데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올리겠다,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먹겠다, 요런 생각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이 주식을 하면서 똑같이 느껴봤을 건데, 내가 여기서 샀어요. 떨어질 때 살 돈이 없어. 기다려. 근데 올라와요. 와, 그래가지고 한 5%, 6% 먹었어. 그럼 팔아버리죠. 자, 아니면 여기 근처에 왔다 그러면 본절에 그냥 끝내자,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, 이걸 안 겪으려고 하면 말 그대로 돈을 굉장히 촘촘하게 나눠가지고 여기서 30%, 저 밑에 30%, 조금 더 떨어지면 30% 매수해가지고 거의 100% 맞춘 다음에 평균 단가가 낮아졌으니까 여기서 뽕 뛰어오를 때 나는 15%, 20%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긴다는 거죠. 반대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30%를 매수 300만원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자리보다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. 그렇게 됐을 때는 손절해도 100%의 돈이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 범위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. 그럼 이런 말을 또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나는 빨리 넣고 빨리 크게 먹고 나오겠다. 이게 한두 번은 먹히는데 주식시장은 가늘고 길게지 않습니까? 절대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수가 없다. 이 생각을 가지시고 주식을 한다 그러면 매달 쌓이는 돈이 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좀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예로 지수 차트를 한번 본다고 하면 여기 코스피 차트죠. 자,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저기 옛날에 있는 지지선을 나도 확인을 한 거야. 그래가지고 됐다, 여기서 이제 몰빵을 하자,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라갔어요. 돈을 좀 땄단 말입니다. 그래서 와 좋았어, 됐어, 이러고 나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걸 보고 있다가 역시 여기까지 딱 떨어지네. 딱 요 자리에서 멈췄어요. 자, 그럼 내가 오늘 매수를 하고 다시 또 요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올라가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밑으로 다 꼬라박죠. 자,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몰빵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한 방에 잃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여기서 150만원 땄는데 여기서 140만원을 잃었어요. 시간상으로 대비해본다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일을 못하고 다른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형상이 될 수가 있는데, 분할로 차근차근 갔다고 하면 여기서 70 따고 여기서 마이너스 40 따면 플러스 30만원이 이득인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의 자산을 좀 늘려가는 매수 방식을 택하는 게 맞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. 기본적으로 눌림목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,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급등을 했다, 그리고 여기서 눌렸다,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간다, 요런 상황이 될 거라는 미리 예측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맞는 플랜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하지만 가장 큰 경우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을 한번 볼게요. 어차피 여기서는 또 못 잡습니다. 못 잡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갈 것 같은 거예요. 여기서 그냥 풀로 몰빵을 때려버립니다. 와, 가겠지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하락을 맞아요. 이거 뭐야, 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왜 떨어지지? 라는 순간 여기서는 내 돈을 다 먹히게 돼버리는 거죠.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1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투자를 했다. 그리고 나서 이거는 큰 봉으로 봤을 때 한 B급까지 떨어졌다. 그래서 여기서 내가 300을 더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. 이러면 600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이 여기라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올라왔을 때 탈출을 했다,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,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몰빵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못 팔죠. 왜? 아직 손해니까. 그럼 여기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.
그럼 기다렸는데 또 떨어져. 그러면 여기서 완전 멘붕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손절을 치고 나온다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. 그러면 아이씨 먹을 수 있었는데 또 이런 말을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반복을 하는 그런 생활이 연출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다른 것보다 내 종목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그 다음에 진짜 눌림목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여러분은 분할 매수를 하기를 굉장히 좀 적극 추천을 드리고, 여기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줄어들고 이득 봤을 때도 아유 괜찮게 잘 먹었네, 그리고 오늘도 먹었네,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조금 더 극적인 예를 설명을 하면,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늘고 길게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다.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다들 똑같이 느끼는 거겠지만 내 통장에 1억이 있으면 어때요? 푸근하죠, 현찰로. 근데 내 통장에 500만 원만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긴장이 된단 말입니다. 이게 분할 매수와 그 다음에 몰빵의 차이라는 거예요.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을 다 매수를 해버리면 내가 더 이상 지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더 살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맨날 불안에 떨면서 삽니다. 하지만 뭐 5천, 2천 이렇게 매수를 한다 그러면 괜찮아, 나 아직 한 3, 4천 여유 자금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매수를 해보던지, 아니면 내가 이 돈이 있으니까 다른데 뭘 또 생활을 또 즐길 수가 있고,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주식은 결국에는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식이 호락호락하진 않아요. 왜냐? 사회생활이랑 똑같기 때문에. 그럴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내 여윳돈이고, 그 여윳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주식 매매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부동산 부자들이나 아니면 현찰 부자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. 난 떨어지는 거 보고 여기서 조금 더 사 모을 거다, 아니면 난 괜찮아, 현찰 많으니까 좋은 매물 있으면 들어갈 거다 얘기하는 것처럼, 주식은 부동산처럼 5천, 1억, 2억, 3억, 5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. 해봤자 내가 만약 100만 원으로 하고 싶으면 100만 원으로도 내가 원하는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맞춰진다는 거죠. 그럼 여건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배가 계속 불러질 수가 있고, 아니면 계속 난 가난해 살 돈이 없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,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매수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할 겁니다. 이미 내 돈이 다 물려가지고 방법이 없다, 나는 이제 끝났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럴 때 제가 경험을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첫 번째, 공부를 해서 종목을 탈출시킨다, 더 큰 돈을 투자를 해서. 아니면 2번, 그냥 잠자코 기다린다. 근데 잠자코 기다리는 것도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승산이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하면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, 안 되면 그냥 손절하고 이 돈을 다시 천천히 굴린다.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. 왜냐? 모든 선택은 직접 한 거고 투자라는 것 자체가 돈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1번과 2번을 잘 사용하셔가지고, 내가 과감하게 공부를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던지고, 그게 아니라 올라갈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돈을 투자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좋게 탈출을 하던지,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가 이 정도 선까지는 갈 수가 있겠구나 하고 약하게 좀 손절을 하던지, 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지금 장도 굉장히 안 좋고,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내일 진짜 좋게 가는 법이 절대 없죠. 하지만 더 슬픈 사실은 주식시장은 매년, 그 다음에 매달 이런 식으로 흘러간 경우가 옛날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, 여러분이 매수하는 습관만 잘 들이신다고 하더라도 나 한 달에 100만원 벌었다, 한 150만원 벌었다, 이것만 해도 여러분은 한 5, 6억짜리 집을 가지고 월세 받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요렇게 좀 생각의 전환을 하시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좀 댓글에 남겨 놓을 텐데, 제가 카톡방도 이제 그냥 공부방으로 해서 운영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, 생각보다 참여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올려드려야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, 그게 아니라 이번에 카톡방을 만들면서 다시 한 번 더 해볼 거는 하루에 서로 10마디 이상 무조건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, 제가 밑에 링크 한번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
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면서 정말 서로가 좀 윈윈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 되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떡상곰돌이였고요. 남은 한 해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